매일 하는 샤워, 깨끗해지기 위해서만 하시나요?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몸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 5분, 단 한 곳을 바꾸면 혈관이 깨어나고 몸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 변화를 직접 봅니다. 샤워를 마친 뒤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른다고 걱정하시던 어르신이 단 몇 주 만에 요즘은 발끝이 따뜻하고 밤에 덜 깨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노년내과 전문의 장건영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쉽게 누적되고 잠이 얕아지고 식후에 더부룩하며 계단이 유난히 힘들어지는 이유는 대개 몸속 순환의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제때 받지 못하고 근육은 차갑게 굳어가며 뇌는 맑음을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원래 그렇다는 체념이 습관처럼 자리 잡죠. 하지만 저는 그 체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힘겨운 운동도 필수가 아닙니다. 매일 샤워 중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의 온기와 손의 부드러운 자극만으로도 말초 혈관이 열리고 림프의 흐름이 살아나며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르신은 샤워는 늘 하던 일인데 순서를 바꾸고 특정 부위를 1분만 신경 썼더니 밤에 발끝이 먼저 따뜻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를 일정하게 반복하면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진료 현장에서 검증한 5가지 순환 포인트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를 자극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전신이 받는 효과는 차곡차곡 쌓여 일상 전체를 가볍게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샤워 시간이 청소의 시간을 넘어 회복의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왜 단 5분이 다음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 5분의 비밀을 시작해 볼까요? 혈자리 1. 손바닥장 온몸 순환의 스위치를 켜다. 하루의 피로가 쌓이면 가장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단순히 씻는 부위로만 여기지만 손바닥은 몸 전체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이 작은 부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심장의 박동 리듬, 소화 기능, 그리고 밤의 수면 깊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혜진, 74세,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이 사실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손끝이 늘 얼음장 같아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아요. 제가 손을 잡아보니 정말로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뻣뻣했고 피부의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방법을 권했습니다. 정 어르신, 매일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를 손바닥에 직접 쏘이세요. 그리고 박수를 치듯 손을 마찰해 주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셨지만 딱 1분만 해보세요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주 후, 정 어르신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손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깨지 않고 푹 자요. 밥도 맛있게 먹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바닥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반응한다는 것을요. 손바닥에는 약 7,000개 이상의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위, 간, 심장, 폐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의 온도는 곧 몸의 순환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바닥이 차갑다는 것은 혈류가 느려지고 몸의 리듬이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따뜻해지면 전신의 모세혈관이 열리고 장기의 기능이 함께 깨어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30초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두 손을 마주쳐 박수를 치듯 부드럽게 마찰합니다. 소리가 날 정도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손끝에 모세혈관이 열리며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 부위를 5초간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면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1분이 몸의 첫 순환 회로를 켭니다. 손이 따뜻해지면 어깨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며 심장이 편안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제 알았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의 비밀은 늘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을 깨우는 단 1분. 그 짧은 시간이
몸의 피로를 풀고 굳은 순환을 되살리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혈자리, 목덜미, 기억력과 집중력을 깨우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머리가 자주 멍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며 웃어 넘기지만 사실 그 이유는 머리가 아니라 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덜미는 뇌로 향하는 마지막 순환 통로이자 산소와 혈액이 지나가는 좁은 다리입니다. 이곳이 굳거나 막히면 뇌는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받지 못해 금세 피로해지고 기억력 저하나 두통,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68세 손정숙 어르신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자꾸 머리가 멍하고 샤워 후에는 어지러워서 벽을 잡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르신의 목덜미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끝으로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정숙 어르신, 이곳이 문제예요.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하실 때 뜨겁지 않게 따뜻한 물줄기를 목 뒤로 1분간 쏘이세요. 그리고 샤워가 끝난 뒤 양손으로 어깨 아래에서 머리 뒤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힘은 빼고 따뜻함이 올라간다고 상상하면서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실천하기로 하셨습니다. 3주 후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머리가 맑아요. 신문을 읽어도 글이 쏙쏙 들어오고 어지러움이 없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덜미의 근육이 풀리면 혈관이 열리고 그 혈류가 뇌를 깨웁니다. 몸은 따뜻함을 기억하고 머리는 다시 맑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목덜미는 뇌로 향하는 척추동맥과 경동맥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부위의 긴장이 풀리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뇌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목덜미를 따뜻하게 자극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1분의 자극이 뇌의 피로를 풀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줄기를 목 뒤로 1분간 쏘이고 샤워 후에는 어깨 아래에서 머리 뒤쪽으로 천천히 손바닥을 밀어 올리세요. 처음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한결 맑아질 것입니다. 몸의 순환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건강은 아래에서 위로 되돌아옵니다. 목덜미를 따뜻하게 풀어주는 습관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단 2분의 루틴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돈되며 기억이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샤워할 때 따뜻한 물 한 줄기를 목 뒤로 흘려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혈자리 3. 사타구니, 하체의 순환을 여는 관문.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자주 차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순환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 막힘의 중심에는 바로 사타구니, 즉 허벅지와 아랫배가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몸의 고속도로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피가 만나는 곳이죠. 이 부위에는 굵은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절이 모여 있어 전신 순환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차가운 바람에 자주 노출되면 이곳이 쉽게 굳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다리의 피가 원활히 올라가지 못해 무겁고 붓게 되며 밤에는 혈류정체로 인해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고생하던 66세 이수연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늘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요? 라고 하시며 피곤한 얼굴로 제게 물으셨죠. 제가 사타구니를 살짝 만져보니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림프가 막혀있는 듯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연 어르신, 하체가 차가운 이유는 순환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매일 샤워하실 때 이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샤워 중 따뜻한 물줄기를 사타구니에 30초간 쏘이기. 둘째, 양손으로 엄지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러주기. 셋째, 배에서부터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기.
단 1분 반이면 충분한 루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밤에 한 번만 깨요. 다리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여름에도 내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환이 살아나면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하체의 기운이 위로 올라옵니다. 단순한 체온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은 큽니다. 사타구니에는 면역의 약 70%를 담당하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림프가 원활히 움직이면 몸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이 부위가 굳어지면 하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사타구니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하체 냉증과 부종이 6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타구니를 단지 민감한 부위로 생각해 관리하지 않지만 사실 이곳은 몸의 생명선을 이어주는 관문입니다. 하체가 차가워지면 결국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지고 전신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매일 따뜻한 물로 30초, 부드럽게 눌러주기 30초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처음에는 단순히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만 들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하체 전체의 온기가 오르고 3주 뒤에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따뜻한 하체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타구니를 관리하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 부위가 열리면 다리가 살아나고 몸 전체의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오늘 샤워할 때 따뜻한 물 한 줄기를 사타구니에 흘려보세요. 그 1분 반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바꿔줄 것입니다. 혈자리사, 오금, 다리의 순환을 되살리는 열쇠.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것도 아닌데 발목이 뻐근하고 양말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대부분은 혈압 때문인가, 나이 탓이지 뭐, 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금은 우리 몸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다리의 혈액과 림프가 모이는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이곳이 굳어지면 다리 아래쪽에서 올라가야 할 피가 정체되고 부종과 통증이 생기며 걷는 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는 70세 박미자 어르신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다리가 심하게 부어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의 무릎 뒤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박미자 어르신, 여기가 문제입니다. 오금이 막혀서 다리의 순환이 멈춘 거예요. 그날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 30초간 쏘이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0초간 마사지해보세요.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든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뒤 박미자 어르신은 훨씬 밝은 얼굴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부기도 빠지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의 다리는 실제로 붓기가 줄어들었고 피부색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금이 열리면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오금에는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노폐물이 쌓이고 다리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자극을 주면 림프 순환이 2배 이상 빨라지고 피의 흐름이 회복됩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도 오금을 1분간 자극했을 때 다리 림프 흐름이 2배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버드 의대의 보고에 따르면 오금이 굳은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오금에 직접 30초간 쏘이고 그 후 손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힘을 너무 주면 근육이 오히려 긴장하니 편안할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다리의 무게감이 줄고 3주 뒤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 30초, 부드러운 마사지 30초, 하루 1분의 습관만으로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하체의 순환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리는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하죠. 이 두 번째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오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줄기와 손끝의 부드러운 자극이 다리의 생명을 되살립니다. 샤워할 때 오금을 따뜻하게 깨워보세요. 그 1분이 당신의 발걸음을 다시 젊게 만들고 하루의 피로를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혈자리 후, 명치, 마음과 몸의 중심을 풀어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밥을 먹으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대부분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부위를 꼭 살펴봅니다. 바로 명치, 가슴과 배 사이, 갈비뼈가 끝나는 그 지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와 감정이 교차하는 중심점입니다. 명치가 굳으면 몸뿐 아니라 마음의 리듬까지 막히게 됩니다. 저는 72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식사 후에는 속이 답답하며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박사님,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속이 막힌 느낌이에요. 라는 말씀에 저는 명치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어르신이 거기 눌리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어르신, 여기가 막히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고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매일 샤워 후 2분만 시간을 내서 이곳을 풀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를 마친 뒤 수건으로 몸을 닦기 전에 따뜻한 손바닥을 명치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반복합니다. 이때 명치 주변의 근육이 천천히 풀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과 배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이 루틴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활짝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약 없이도 잠이 와요. 밥도 맛있게 먹고 속이 편해요. 그분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어깨는 한결 내려가 있었습니다. 명치가 풀리자 몸의 리듬이 되살아나고 마음의 긴장도 함께 녹아내린 것입니다. 명치는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율신경과 소화신경,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쌓이면 가장 먼저 이곳이 뭉치고 그로 인해 속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명치 주변의 긴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자극을 주면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불면 불안, 소화불량이 함께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명치를 푸는 습관은 몸의 온도를 높이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줍니다. 특히 잠자기 전 이 루틴을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은 힘이 아닌 온기로 회복됩니다. 하루 2분,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감싸는 습관. 그 짧은 시간이 몸의 열을 되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명치를 통해 온몸이 풀리고 그 여유가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샤워 후 명치를 살짝 눌러보세요. 몸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 목덜미, 사타구니, 오금, 그리고 명치까지 5곳의 순환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부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목을 지나 가슴으로 흐르고 사타구니를 통해 다리로 이어지며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의 대부분은 무너진 순환에서 비롯되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따뜻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약을 끊고 식단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 단 5분, 이 5부위를 따뜻하게 깨워주세요. 손바닥을 비비며 혈관을 깨우고, 목덜미를 데워 머리를 맑게 하며, 사타구니에 림프를 흐르게 해 다리를 가볍게 만드세요.
그리고 오금을 풀어 다리의 피를 순환시키고 마지막으로 명치를 감싸 마음의 중심을 편안히 하세요. 이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의 피로는 눈에 띄게 줄고 수면은 깊어지며 잃어버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돌본 만큼 회복합니다. 실제로 손바닥의 열, 목덜미의 부드러움, 다리의 가벼움, 그리고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늘 스스로를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지 않을 뿐이죠. 매일 반복되는 샤워 시간 속 단 5분을 투자해 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욕실의 문을 열고 따뜻한 물 한 줄기를 흘려보내세요. 그 물이 당신의 손끝과 목, 다리, 그리고 가슴을 지나갈 때 몸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과 전문의 장건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따뜻하게 흐르길 바랍니다.